저희는 물물이라는 이름의 팀이고 시각 분야 2명이랑 건축 기반으로 작업하는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직접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문세린이고요. 저는 노은주입니다. 저는 한승우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기록과 아카이브에 대한 의미나 뭐 가치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장에서 이제 TA 중 1명으로서 시도했던 방법, 특히 이제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기록했던 그 기록물을 바탕으로 또 기획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던 책을 중심으로 좀 겪었던 경험들을 사례를 소개해드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매체나 장르는 다 다르겠지만 이제 여러 장소나 대상을 만나시는 동안에 이제 그 현장에서 벌어졌던 일이 무엇이었고 또 어떤 게 남았고 또 그거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아닌 이제 바깥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가치를 좀 고민을 해보시거나 시도를 해보신 어떤 경험이 있다는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아까 제가 명단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름 그 단체 이름으로 추측해 봤을 때는 연극 기반 단체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경험과 배경이 다양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제 사업마다 저희도 이제 불리는 호칭이 다 달랐던 것 같거든요. 어딜 가면 뭐 예술 강사, 예술가, 교육가, 뭐 TA, 뭐 그냥 선생님, 뭐 아니면 기획자, 뭐 그때마다 달랐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때마다 좀 역할도 기대되는 역할도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는 어쨌든 TA로 참여를 하신 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제가 이제 부를 수 있으면 TA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도 굉장히 뭐 프로젝트다, 프로그램이다, 워크숍이다 좀 다양한 말들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이라는 단어를 좀 섞어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모두에게 좀 정확하게 해당되는 단어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 함의를 좀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단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가장 저희들이 많이 말하게 될 2 단어인 것 같아요. 기록과 아카이빙. 그래서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이 단어가 너무 요즘 많이 쓰이고 익숙해서 근데 그만큼 좀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좀 어떤 맥락으로 얘기를 하게 될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를 특정한 매체로 남기는 걸 이제 기록이라고 하고 또 그 기록물을 가지고 다시 그걸 살펴보고 뭐 더하고 빼면서 편집하고 또 앞뒤로 이제 바꾸면서 배치하고 또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 거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구성하는 거를 좀 아카이빙이다 이렇게 좀 2 단어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 너무 이 예술교육 분야에 활동하는 그 필드가 좀 다양해서 저희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가볍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질문하면 좀 해당하면 손 정도만 살짝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한번 기록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 번도 기록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그러면 앞에서 그 기록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당하시는 분은 안 계신 거죠? 맞나요? 맞을까요? 네.
앞에서 좀 피곤하셨으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좀 네, 귀찮으니까 제가 자문자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또 네, 항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네. 주로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사진, 영상, 조금 이제 특별하면 사운드, 그리고 뭐 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좀 사진도 다양하겠죠. 뭐 핸드폰으로 찍느냐, 아니면 누가 와서 좀 좋은 장비로 찍느냐, 참여자가 찍느냐, 이런 좀 세분화되겠지만 크게는 좀 그 안에서인 것 같아요. 혹시 대답 안 해주시겠지만 이 외에 다른 거 시도해봤다. 그냥 제가 여쭤보진 않을게요. 그냥 사진, 영상, 소리, 글 이외에 그림 직접 이렇게 손으로 그린 그림.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참여자분인가요? 아니면 참여자 아이들의 모습, 그 순간 컷 같은 모습을 이렇게. 그러면 프로그램이 그 현장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보고를 본다. 오. 잊고 싶지 않아서. 그 장면을 다시 기억하면서 드로잉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네. 아마 좀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요즘은 핸드폰만 있어도 되게 양질의 사진과 영상과 뭐 소리를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고, 그 기록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좋고, 그 데이터의 질과 양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서 꼭 뭐 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그냥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이걸 재구성할지, 아카이빙 할지에 대한 좀 중요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좀 자문자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제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시 물어보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록과 아카이빙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는 예술교육 현장을 왜 기록해야 될까? 이 얘기를 좀 같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나온 얘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막 회의 증빙 이런 거 할 때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장면으로 찍는다거나, 또 증빙이나 증명의 어떤 보고의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객관적인 보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록도 있는 것 같고, 혹은 이제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거기 없었던 누군가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는 기록도 있는 것 같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홍보인 것 같아요. 그게 사후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사전에 모집을 위한 홍보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활동을 누적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어떤 홍보 목적도 많이 중요하게 또 다뤄야 하는 기록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참여했던 분들이 그 사진이나 그 기록들을 보고 내가 이런 거를 했구나 좀 재인식하는 용도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용도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게, 이제 팀으로 만나서 활동하기 전에 각기 이제 개인으로 다른 곳에서 예술교육 관련한 일들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런 걸 얘기를 나눌 데가 없으니까 만나면 막 후기 겸 수다를 떠는데, 뭐 프로그램의 목표나 뭐 의도 이런 거를 나누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안 나누고 보통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런 표정을 지었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반응을 보였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나, 뭔가 계획대로 착착착 돼도 굉장히 성취감이 있지만 보통은 계획대로 안 되고 예상 밖에 어떤 순간이 벌어졌을 때, 그 순간을 마주했을 때 경험을 오히려 이렇게 나누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근데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되게 중요한 원동력인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진 기록이나 광학적 기록 장치에는 잘 담기지 않았던 누락되는 어떤 순간들이 되게 이 일에 좀 개인적으로 좀 원동력이나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온전히 알 수 있는 걸까? 근데 사실 현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정신없어서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못 보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 저희는 이제 시각
건축이나 건축 베이스다 보니까 워낙 그 가시적인 결과물을 남기는 걸 좀 익숙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공연예술 기반 선생님들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이제 휘발되는 것들을 가시적이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남길 수 있지? 이런 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좀 낯선 질문처럼 일을 하면서 계속 마주하게 됐던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서론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앞부분의 개요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옆으로 넘겨서 해드릴 건데,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이제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이게 가능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배경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해드릴 어린이의 의자라는 그 아카이빙 책이 이루어졌던 프로그램 포스터인데요. 이름에서 대충 이제 감이 이제 오시겠지만 그 어린이 청소년들이랑 일상 물건 중에 의자를 좀 연구하고 직접 자신에게 어떤 의자가 필요한지 묻고 또 제작까지 가는 이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12세, 15세 대상이었고 이때 코로나여가지고 7명이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수였고 TA는 3명인데 아이들은 7명이니까 사실 굉장히 어떤 환경인지 이제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환경이었고 또 이때 좀 달랐던 부분은 이제 참여자 아이들이랑 저희 진행자 외에 현장을 이제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좀 기록자라는 역할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이 하는 역할은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뱉는 말들이나 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적고 그 한 차시의 기록을 저희에게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계속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저희가 불렀던 어른 기록자라고 불렀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 7명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별별 기자단이라는 걸 또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벌어진 일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기자 같은 역할이다.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자기가 뭐 글이나 드로잉이나 메모로 그날 뭐 했는지, 다른 친구들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그래서 어른 기록자와 어린이 기록자가 이렇게 동시에 좀 운영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이때 현장에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저는 좀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거의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게 7개로 점점 쪼개지면서 7개의 개별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록 작업과 아카이브 기획이 계속 같이 진행될 수 있었던 사실 이유는 이제 배경을 설명드리려는 이제 이유인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지역 TA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아는데, 저희가 참여했을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5월쯤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뭐 지역과 관련한 리서치를 하고 좀 이 안에는 자유롭게 짤 수가 있었는데 충분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죠. 사실 1년도 안 되는 시간이니까. 근데 어쨌든 좀 연구하고 기획을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또 월별 활동비가 지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거를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마련돼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부터 기획과 맞물려서 하나의 축으로 같이 진행됐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노은주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책을 만들면서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물의 노은주라고 하고요. 앞에 문세린님 발표 이어받아서 저는 방금 설명해주신 여러 기록자가 작업한 기록물들을 모은 책인 어린이의 의자 기록집을 토대로 이 기록의 과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보시는 여기 QR코드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실물책을 2권 정도 가지고 왔는데 실물책으로 내용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셔서 설명을 하면서 어린이의 의자라는 책은 저희가 기록자를 섭외해서 현장을 기록하겠다라는 어떤 기획 과정을 거칠 때 초기부터 같이 기획된 책인데요. 기획 단계에서 어떤 기록의 방식 또는 기록자의 역할 그리고 기록 과정에서 만들어질 어떤 이야기가 가지는 어떤 가치랑 의미가 과연 이게 공유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계속 이어가는 과정으로 기획 단계가 있었고 저희의 책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의 이런 고민에 조금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준 좀 사례이자 책이 있어서 이 책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책은 아니고 기존에 출판된 책 중에 저희가 참고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좀 마음의 롤 모델처럼 삼게 된 책이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보실 신발과 미터자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이 책은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 시립 유아학교의 어린이들이 한 프로젝트의 과정을 기록한 기록집이고 이 기관에서 이 교육 현장을 기록하는 작업에 대한 중요성 또는 기록집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 책을 시리즈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린 책은 5세에서 6세 그리고 다른 분수 같은 경우에도 아마 4, 5, 6세 정도의 어린이들이고 조금 더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기록집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록 작업을 진행하고 기록집을 만들면서 이 책들의 어떤 부분을 조금 인상 깊게 봤는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원래 있던 교실에 있는 책상과 동일한 책상을 한 개 더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에서 시작해서 목수를 초대해서 이 책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목수는 그럼 너희가 나에게 이 책상의 치수를 전달해 주면 나는 이 책상과 똑같은 책상을 만들어 줄게 라는 걸로 이 프로젝트의 과정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아직 이 어린이들은 수나 측정, 어떤 미터자와 같은 어떤 도구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는 어린이들이었고 이 어린이들이 책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이 책에 담긴 말로는 어떤 여정, 모험의 여정을 떠나는 과정이 이 프로젝트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손가락, 손바닥, 다리와 같은 자신의 신체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국자, 책, 신발과 같은 주변의 물건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 한번 눈금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에 스스로 만든 눈금자를 사용해 치수를 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신발들은 각자 크기가 다르기도 하고 아이들이 만든 미터자는 저희가 생각하는 눈금이랑은 조금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항상 이 모든 시도는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서로 대화를 하고 이 대화의 방식에서 그럼 우리한테는 좀 더 정확한 미터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결과로 어떤 도달해가는 과정을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는 2명의 교사가 현장에서 기록하고 편집한 아이들에 대한 대화와 이 현장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그림 이렇게 수록되어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미터자를 사용해서 이제 목수에게 전달한 설계도, 그러니까 편지입니다. 이 책에서 이 책과 이 다음의 책은 분수라는 책인데요. 분수는 새들을 위한 어떤 놀이공원이자 목이 마른 새들을 위해 분수를 만들고자 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이고, 이 또 다른 책인데요. 이 분수라는 책에서는 아이들의 대화들, 그리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 현장의 사진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결국 분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돼요. 이 책들에서 저희가 또 참고로 많이 살펴본 글들은 이 과정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이걸 기획하고 운영했던 교사들이 적은 기록에 대한 이야기들이 책의 앞부분에 적혀 있는데요. 이 책의 기획자는 실제로 일어난 어떤 일의 순서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기록의 방식보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배움의 순간이 발생하는 것을 독자가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로서의 기록의 작업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책들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나, 또는 기록 작업이 가진 의의, 그리고 이런 기록 작업을 저희가 책으로 만들려고 했던 어떤 시도의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히려 좋은 책의 사례를 통해서 재확인하고 좀 확신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보고 계신 저희가 만든 어린이의 의자 책을 중심으로 저희의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크게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 주신 대로 성인 기록자 정소영 님이 기록한 기록 작업이 담긴 첫 번째 파트, 그리고 별별 기자단과 참여한 어린이들 7명, 그리고 저희의 메모가 담긴 두 번째 파트, 그리고 예술교육 현장에 있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은 김혁진 선생님이 작성해 주신 어린이들 예술가가 되다, 이렇게 3개의 큰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 수록된 글들은 정소영 기록자, 저희가 아까 얘기 드린 어른 기록자의 성함입니다. 정소영 기록자가 프로그램 현장에서 어린이들을 만나고 관찰한 8번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여는 한 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 기록과 아카이빙 방식을 고민하면서 아까 문세린 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현장을 기록하는 여러 방식, 그리고 어떤 순간을 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참여자나 강사, 아니면 저희와 프로그램 안에서 관계를 맺는 구성원이 아닌 이 모든 현장을 처음 겪고 생생한 눈으로 바라봐줄 제3의 시선을 가진 관찰자를 기록자로 섭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영님의 글을 보면서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저희가 기록자와 소통했는지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도 글에서 어떤 것들이 발견되고 또 이 글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지는 이제 독자나 국자분들이나 이걸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저희는 진행자이자 기획자로서 기록자와 어떻게 작업을 진행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그리고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정소영 기록자와는 저희가 이 본 프로그램 8번의 프로그램 기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베타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본 프로그램 이전에 온라인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들과 함께 의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기록 작업을 진행하면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어떤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 현장을 기록하는 것이 의미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호흡을 맞추는 과정을 겪었고요. 그 과정에서 앞서 보여드린 이런 참고 사례 또는 자문회의 등에서 도출한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함께 기록을 하고 책을 만드는 편집의 과정도 함께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이것을 글로 적어주세요라는 어떤 지시나 구체적인 글에 대한 가이드보다는 전체적으로 서로 호흡을 맞추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떤 구체적으로 이런 성격의 글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방향의 글을 적어주세요라는 구체적인 어떤 목표나 방향을 제안하지는 않았고요. 그 기록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그리고 기록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목소리들이 잘 담길 수 있는 글을 저희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매번 진행될 때 저희는 사전에 어떤 내용이 오늘 진행될지 기록자에게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기록자가 현장에 수업이 시작되기 한 30분 전에 이 교실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기록이 시작되기도 하고 여기 현장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참 집에 가지 않았거든요. 막 더 놀다 가고 막 수업이 아닌 날도 놀러 오고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수업이 끝난 후 한참 더 아이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나 아니면 농담 아니면 저녁 뭐 먹지와 같은 그런 그날 있었던 일들이 기록 작업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한번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기록 작업을 진행하면서 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기록자와 저희끼리 하는 어떤 몇 가지 약속이나 구체적인 가이드 같은 것들이 기록의 방향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문회의 할 때 저희가 함께 했었는데 이 잠실 창작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워크숍에 기록자로 참여한 이한범 님과의 자문회의에서 나중에 한번 현장에서 기록자로 참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이 운영자들과 소통 과정에서 중요했는지 그리고 기록 작업에서 좀 아쉽거나 방법적으로 조금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자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거는 글을 쓰는 시점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현장을 글로 기록해 주세요라는 어떤 추상적인 서로에 대한 약속 다음으로 와야 될 것들이 어떤 약속일까라는 고민에서 예를 들면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바로 글을 적어서 저에게 주세요라고 했을 때 기록자가 적게 되는 어떤 메모의 형태 아니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끝난 후 하나의 글을 저희에게 주세요라고 했을 때 기록자가 녹취되거나 자신이 적은 메모를 다시 복귀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기록의 방식 등이 되게 다른 태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기록자로부터 저희가 들을 수 있었고 그렇다면 저희는 기록자와 어떤 시점에 관찰과 기록이 남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기획 단계에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현장에서는 정소연 기록자가 녹취를 하진 않고 메모를 통해서 아이들의 대화나 행동 모습 또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작은 그림 같은 걸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 회차가 시작하기 전까지 원고를 받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저희한테 굉장히 좀 즐거운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지난 수업을 계속 기억하기보단 다음 주에 있을 것들을 막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근데 이런 준비의 과정에서 마치 편지처럼 우연히 우편함에 딱 도착하는 지난날의 기억들을 정소연 기록자의 글로 저희는 보고 마치 우리가 현장에 있었지만 몰랐던 이야기들 또는 저희가 소란스러운 현장에서 놓쳤던 어떤 순간순간들을 다시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
사실 하고 나면 되게 힘든 어떤 피곤함이 남을 때도 많은데 왠지 모르게 다음 만남이 좀 기대되는 어떤 역할도 이 기록들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한 가지 더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실 이거는 기록자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소영 기록자가 아이들과 어떻게 거리를 좁혀갔는지를 저희가 현장뿐 아니라 글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는 아이들이 이 어떤 기록자의 존재를 예를 들면 저희가 재단에서 촬영을 오거나 하면 마치 엄청나게 큰 카메라들이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마치 저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저희끼리 막 이야기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오시는 모든 분들을 아이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오셨고 모니터링을 오셨어. 막 이렇게 이분들이 어떤 어른들이 이 현장에 있는지 항상 이야기를 했었고 기록자의 존재도 첫 시간에 이름과 이분들이 이 곳에서 우리와 어떤 것들을 하실 건지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일 수도 있고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기도 해서 기록자와 굉장히 좀 빠르게 가까워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멀리서 현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찰하는 느낌으로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이 힘들면 기록자 선생님을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의 의자에 대해 막 소개를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이 그 안에서도 좀 포착되는 지점들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중간 단계에서는 이 기록자들이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중반 후반부에는 한 번씩 아이들에게 이 기록자가 적었던 어떤 기록의 부분들을 인용해서 들려주었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이 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저희한테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거를 굉장히 어디서 처음 들은 이야기처럼 자신의 이름과 자기가 만든 어떤 현장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다음을 궁금해하는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는 모습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책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다시 보내주는 과정에 대한 조금 추진력이나 원동력, 힘 같은 거를 얻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지금 기록자를 초대하고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함께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사실 이 기록자를 함께하는 기록 작업에서 프로그램 안에 기록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좀 직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참여했던 이 사업은 지금 지역 TA라는 이름은 같은데 조금 다른 대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문화재단과 중구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의 기록 방식이 아닌 다른 기록 방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단과의 좀 소통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록자의 경우에 저희의 어떤 구조를 보시면 프로그램 전에 베타 프로그램부터 연구 개발 과정까지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록 작업 역시 매회 방문해서 8회 동안의 방문을 하고 이 현장에 2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그 다음에 또 원고를 쓰는 어떤 노동의 과정이 있고 이거를 기존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사례비 안에 있는 원고료의 어떤 분량의 기준에 맞추기도 힘들었고 보조 강사의 역할에 맞추기에는 좀 턱없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저희한테 들었고 다른 어떤 사업자로서 사례비를 책정하기에는 이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좀 고민의 과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사실 저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 저희는 이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과정의 어떤 초기 단계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된 후반부의 기록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아예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초반 단계부터 기록과 아카이브 그리고 기록자를 초대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이해를 재단과의 소통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담당자분들이 이 기록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있으시고 좀 공감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의 인건비를 편성해서 조금 기록자분에게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원고 같은 경우에도 기한이라든지 분량에 대한 자유도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려해 주셔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집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재단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함께했던 중구문화재단의 입장에서 여러 프로그램 중에 이 프로그램을 하나를 진행했는데 이 기록의 어떤 방향이 재단에서 원했던 방향과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책에 대한 편집과 기록의 과정, 제작의 과정에 대한 자유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제작 기간 같은 경우에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록 작업을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된 후에 나온 기록물들을 어떻게 아카이빙 할지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아카이빙 파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던 게 좀 이러한 조율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한 저희가 사실 이 프로그램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산 편성이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유도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연구와 실험이 좀 지원 가능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집 말고도 몇 가지 조금 더 아카이빙에 대해서 재단과 이야기하면서 바뀌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상 기록 같은 경우에 재단에서 영상 기록을 왜 할까? 우리는 영상 기록을 왜 할까? 이런 고민도 저희가 처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자의 어떤 목적과 이것을 기록물을 보는 대상들이 조금 다르다면 이것에 대한 기획 자체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논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보는 한 10회차 수업 중에 한 2회 정도 지원해서 오셔서 장비로 찍고 편집해 주시는 스케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에게는 그게 필요하거나 홍보 목적으로 많이 노출할 용도가 가진 영상은 아니었기에 이런 부분은 재단에서 담당해서 기획하고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까지 중구문화재단이랑 소통하면서 좀 조율을 해서 기록 방식을 나눠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 파트별로 조금 설명을 하면서 기록 작업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파트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7명의 아이들이 남긴 메모와 드로잉들을 모은 파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남긴 여러 낙서들, 글들, 설계도와 같은 것들을 모두 스캔해서 회차별로 구분해서 책에 수록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노트는 저희가 아까 얘기 드린 어린이 기자단, 별별 기자단 친구들이 적은 수첩을 그대로 편집 없이 스캔해서 올린 기록입니다. 이렇게 수업 과정에서 생각을 풀어가면서 남긴 여러 흔적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 건 앞에서 저희가 참고로 보여드린 신발과 미터자와 분수 작업에서 좀 영향을 더 받은 것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고민한 건 현장 사진을 이 책에 넣는지 아니면 빼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현장 사진이 들어갔을 때의 장점과 어떤 저희도 현장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넣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이야기만으로도 이 현장이 전달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실험해보고 싶기도 했고 또 그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최종적인 순간에 현장 사진을 뺐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남긴 어떤 흔적과 같은 이미지는 또 그 사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이미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이들이 그린 기록들은 거의 다 편집 과정 없이 모든 회차에 모든 아이들이 했던 것들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글에 사진이나 다른 이미지들이 없지만
조금 더 능동적으로 책의 앞과 뒤를 오고 가며 이 책을 감상하고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에 이렇게 이미지 번호를 미주 형식으로 달아서 혹시나 이 토영님의 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다른 흔적과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앞뒤로 이미지와 함께 보실 수 있게 편집 과정을 거쳤습니다. 별별 기자단은 저희가 신청 단계에 이렇게 신청 폼에다가 희망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받는 걸 따로 받았었어요. 저희가 이 기자단이라는 이름을 쓴 건 관찰과 기록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기에 어떤 설명, 어떤 단어가 좀 적합할까라는 어떤 고민에서 시작된 단어였는데 프로그램 현장을 기록해 주세요라는 말을 조금 더 접근성이 쉽게 전달할 수 있게 저희가 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한테 현장의 모습을 글과 이미지로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기록자라고 얘기한 어른 기록자도 별별 기자단 중에 어른 파트를 맡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린이 파트를 맡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공동체 한 팀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끝나고 함께 글을 적곤 했습니다. 이 별별 기자단 경우에도 저희가 아까 얘기한 기록의 시점에 대한 고민으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것들이 남는지 좀 궁금한 마음에 첫 주에는 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이 기록을 적게끔 안내를 했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정말 개성이 넘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개성이 넘치고 글을 가장 적기 싫어하는 친구부터 가장 조용한 친구가 별별 기자단에 4명 딱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들이 이제 문을 나가는 순간 기자단이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까맣게 사라지는 순간을 이제 한 명의 어린이 빼고 저희가 목격을 해서 이걸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쉬는 날에 놀러 오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집에 가지 않고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있자.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다른 친구들이 간 후에 10분 정도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그냥 자유롭게 글을 적어보자. 아니면 그림도 괜찮아. 라는 방식으로 이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에 관련하지 않은 내용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끝나고 뭐 먹지? 우리 뭐 먹을래? 오늘 뭐 했지? 와 진짜 재밌다. 재미없다. 선생님은 누구예요? 뭐 이런 그날 막 눈이 가는 것들이 자유롭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실 편집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기자단이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붙였는데 과연 이 메모들을 넣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오히려 끝나고 나니까 이 정신없이 아이들이 눈이 막 오고 가고 서로 나눴던 어떤 장난 같은 이 순간들이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기억할 때 저희한테 훨씬 더 많이 남는 어떤 이 현장의 인상 그리고 어쩌면 이 아이들이 이 의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를 만들었다라는 것보다 이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날은 조금 즐겁고 어떤 날은 조금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남았던 어떤 순간들이 오히려 솔직하게 기록된 기록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날 2명의 친구가 기록한 건데 어떤 친구는 마지막 시간이다 했는데 돈가스를 사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선물하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의자를 진짜 멋있게 만들었는데 돈가스 이야기로 저희 이야기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잘 보면 또 모든 친구들의 그 의자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렸던 거를 저희도 나중에 좀 발견하면서 좀 이렇게 피식 웃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파트에는 저희 셋이 이 현장을 다시 기억하면서 적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기록물 중에 하나 빠진 게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의 일환으로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진행을 하더라도 수업의 일지나 또는 수업 후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서류로 작성하는 과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현장을 복귀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편하게 메모의 방식으로 회차나 수업에서 진행된 내용 다 상관없이 그냥 우리 개인이 눈이 갔던 어떤 구석구석들을 메모 형태로 기록하려고 한 글입니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셋도 굉장히 성향이 달라서 심지어 현장에 가면은 저희 셋 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여기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여기 오기도 하고 좀 이렇게 역할이 좀 분리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장에서도 조금 더 주목하게 되는 지점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스스로 좀 의미화됐던 부분들이 동일한 현장이었지만 다르게 기록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프로그램 전체 내용을 관찰하고 해석적인 관점으로 기록해 주신 모든 학교 체험학습연구소 김혁진 연구위원의 글이 담겨 있는데요. 김혁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안에서 모니터링으로 계속 처음부터 중간중간 저희 현장을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의 어떤 과정들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셨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이것을 의미나 가치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다른 현장의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좀 이것들을 좀 더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게 많은 독려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책을 만드는 후반부에 이 전체 프로그램의 과정을 우리의 시각이 아닌 또 어떤 제3의 시각으로 봐줄 수 있는 일종의 저희 전시로 생각하면 비평적인 관점의 리뷰 형태의 글을 선생님께 요청드려서 수록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만든 의자인데요. 이 책에 담긴 유일한 사진 기록이고 마지막까지 사진을 넣을까 말까 진짜 고민을 했는데 사실 자랑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이 책을 받아왔을 때 의자 이미지가 없으면 너무 섭섭할 것 같기도 했고 저희들이 이제 이 의자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즐거운 여정들을 담은 이야기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종의 목적지는 하나 분명하게 사진으로 있으면 어떨까 해서 아이들의 의자 사진은 마지막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트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책의 배포와 제작, 편집에 대한 과정인데요. 저희는 이 책이 분명 사업의 기록집의 형태로 제작되긴 했지만 조금 더 먼 범위까지 배포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책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관련 있는 관계자나 참여자뿐 아니라 예술교육 현장 자체에 관심이 있는 여러 대상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이 우연히 이야기책처럼 집어서 이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예산 기획 과정에서 책의 제작비 또는 디자이너 섭외비, 책의 편집 비용 등을 따로 책정을 했었고 그리고 자문회의의 과정에서도 책의 편집의 과정에 대한 자문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록자 정소영 선생님께서 원래 문학 관련한 편집 쪽 일을 하고 계시기도 했고 저희에게 좀 긴밀하게 소통을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이 편집의 과정에서 자문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책은 어린이 청소년 독자를 위한 예술 도서를 출판하고 있는 나선 프레스를 통해서 발간을 했고 유통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배포는 나선 프레스, 달걀 책방 이렇게 두 군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어린이 청소년 독자들이 방문을 하거나 관심을 갖는 어떤 장소 그리고 이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한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조금 접근 가능한 플랫폼들을 선택해서 배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 책은 비매품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나선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 500원의 돈을 받고 이 책의 포장비만 받고 이제 우편 그 발송비를 포함해서 책을 배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됐고 지금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록집을 판매해 본 경험이 사실 없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실린 어떤 글의 어떤 저작권, 아이들에 대한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 배포 과정 또는 인쇄라든지 저희가 이 출판의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 아무래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 그 연도 안에 제작이 되어야 하는 어떤 기한에 대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배포 가능한 형태로 만들려면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유료로 제작이 되어야 좀 더 많은 입고처에 이 책을 입고해서 배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연속해서 저희 안에 내부적인 질문이자 다음 프로젝트 안에 조금 녹여서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록 작업을 진행한 최근의 프로젝트가 있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쉴까요? 쉬다가 네, 그럼 저희 그럼 잠깐 다 같이 쉬고 다음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같이 비교하면 좋을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진행했던 롤링 워크숍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좀 앞부분과 좀 극단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혹시 그롤링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자꾸 물어보지? 원래 그롤링은 메탈 장르에서 좀 창법으로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저 말 그대로 이 소리를 내는, 그롤링 소리를 내는 거를 함께 좀 연습하고 탐구하는 워크숍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매번 그 조건과 상황이 바뀔 때 거기서 뭘 해야 좀 재밌을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뭘 시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미술관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미술관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 조건을 바탕으로 어떤 그 장소나 공간을 좀 재밌게 상상할 수 있는 매개체로 좀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서 기획을 하게 됐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운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 메탈 보컬을 하고 계신 분을 섭외를 해서 좀 기존에 했던 역할과는 다른 기획자이면서 또 참여자이면서 매개자인 좀 다른 역할을 좀 또 시도를 해봤던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60대까지 정말 20살 대학교 1학년인 분도 있었고 60대를 넘으신 분도 있었고 좀 연령대가 다양했고 미술관의 전시가 끝나는 기간하고 맞물려서 월요일에 휴관일에 비어있는 작품들이 있다가 이제 다 빠져나와서 비어있는 미술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앞에 기록자로 참여했던 정소영님을 초대해서 그 기록을 조금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방식을 시도를 했었고요. 또 이게 몸짓과 소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과 이제 소리 기록을 잘 남기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영상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예술 분야에서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이소희 작가님을 초대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평소 작가님 영상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제 특히 이소희 작가 영상에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거리감이나 그 거리감에 대한 고민, 시선 이런 것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굉장히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좀 섭외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예술학교 오늘이라는 사업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약간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막 지하철 잠기고 제네시스 막 사진 나오던 그 무렵에 되게 스산하게 진행됐던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앞에 별별 물건 연구소에는 오히려 이제 외부로 스케치 영상 이제 1위에 촬영 와서 다시 가는 좀 외부인이 아니라 좀 이질감 없이 녹아들어서 우리 같은 팀이야 라는 공동체 일부가 되기 위해서 기록자들과 어린이의 관계를 그렇게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개성이 다양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저희한테는 좀 중요했어서 그 책의 구성, 아카이빙의 구성 자체도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막 구름처럼 수다스럽게 얘기하는
그 형식을 계속 구조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 이 그로울링 워크숍에서는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제 원래 익숙하지 않은 소리를 내야 하니까 이제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덜어주고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좀 환경 조성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곳곳에 배어들어서 아카이빙에도 그런 것들이 좀 스며들게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막 일부가 되기보다는 좀 멀찍이서 그림자처럼 있는 방식을 좀 취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돌아봤을 때 저희가 아카이빙을 한 방식들이 굉장히 뭐 특별하다거나 새로운 방식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어떤 사소한 결정들의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게 작동했던 부분들이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로울링 워크숍에서는 뭔가 이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객관적 정보보다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분위기나 이제 스스로 몰입하고 있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기록자, 이제 영상이든 글 기록자님들에게 저희가 이런 태도로 이렇게 해주세요. 완벽하게 기획과 세팅을 해서 전달 드렸다기보다는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참여자는 사실 매번 새롭잖아요. 되게 랜덤으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참여자분들의 성향과 분위기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또 프로그램의 내용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게 조건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프로젝트 진행이랑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글의 일부를 조금 인용을 3페이지 정도 했는데 제가 천천히 넘길 테니까 한번 이제 어떤 느낌이었구나 상상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기록을 한 10분 정도인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기록집에 참여한 분이랑 동일한 인물이라는 걸 좀 비교해서 보시면 어떻게 좀 태도가 달라졌는지 거리감이나 이제 관계가 좀 달라졌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문명 밖으로 나가는 기분. 네, 그거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다들 어슬렁거리고. 일상적으로 좀 익숙한 목소리에서 좀 벗어나셔야.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짐승이 된 기분이 든다는 게 좋지 않습니까? 되게 날것의 원시적인 소리이기도 하지만 그로블링이라는 게 그러니까 날것의 감정인데 그러니까 엄청 정제된 소리라고 오히려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어떤 분이 그 약간
약간 처지는 기분이 좀 든다고 약간 빨리 해달라고 해서 약간 올릴 거예요, BPM. 그리고 저는 새로운 경험을 오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보약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화면은 저희 크롤링 워크숍 화면 띄워주시면 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재작년 아까 보여드린 의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물물의 멤버로서 TA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처음이었고 예술 교육 쪽에 처음으로 이제 발을 담그게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팀원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로서 그리고 물물의 내부 관찰자로서의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선생님 연주 선생님, 세린 선생님 만나서 저희 의자 프로그램을 회의할 때부터 사실 이 기록과 아카이빙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TA를 해오시면서 갖고 계셨던 이 기록에 대한 한계, 아쉬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이번엔 꼭 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회의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 없을 때는 화상회의가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진행됐을 때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화상회의 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 30분 정도인데 쭉 계속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보면서 정말 이 의지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는 안 나오지만 참여자 기자단들도 수업이 끝난 이후에 1시간 정도 더 아이들과 남아서 모두가 함께 남아서 해야만 했었고요. 되게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되게 제가 중요하게 좀 여겼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처음부터라는 것과 이 의지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제 체감상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자원이 투입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 자체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에너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아카이빙 관련 실무를 두 분께서 거의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굉장히 같이 덩달아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의자 프로그램을 예로 들자면 인적 자원 섭외부터 이 모든 비용들을 다 합치면 대략 진행 예산 전체 30% 내외를 실제로 썼고, 하지만 물론 영상 및 출판물 이 기록 편집에 대해서 두 분이 워낙 경험이 많으셔서 직접 다 이런 거를 매니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이 들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이 총 투입 가능한 자원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아카이빙에 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의지를 되게 보이셨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되게 유체 이탈해서 얘기하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또한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모든 이 기록하시는 기록 담당자분들, 이 글 기록하시는 분들, 영상 기록하시는 분들 다 오셨을 때 재단 분들까지 포함해서 학생들이 7명이었는데 저희 기록자분들과 저희 선생님들 수가 7, 8명이 됐던 거의 1대1 간습 수준이었고, 이게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한 의문은 사실 들었습니다. 그냥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고 이게 모든 다른 워크숍과 같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아카이빙 자체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프로젝트처럼도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비중을 줬었던 것 같고 그래야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되게 저희가 예시들도 보여드리고 했었으나 이런 기록 방식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다른 업무의 부담을 늘리는 형태가 될까 봐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걸 했을 뿐이고 그것이 모두에게 해당될 수 없는 것도 너무 당연히 알고 그 프로그램, 그 워크숍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하지만 어떤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들이 생기셨다면 기록이나 아카이빙 전반에 대한 이 최초 단계에서 기획과 예산 분배, 그리고 인적 자원의 섭외와 활용 이것들을 적절히 좀 산정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되게 다양한 분야들의 분들이 다 기록을 이제 작게든 크게든 경험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저희들은 어쨌든 이 기록을 하는 게 뭐 전문가 두 분 전문가시고 그것들 꾸준히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이 모두에게 통용될 수 없는 것도 너무 알고 근데 그렇다면 초반에 이 기획 단계에서 이 외부 인력을 섭외하는 것도 고려를 하시고 좀 자유롭게 이제 상상력을 펼칠 수 있으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직접 한다고 생각하면 저도 되게 오히려 이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움츠러드는데 이게 초반에 그런 예산 투입과 그런 거를 딱 잡아놓고 섭외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좀 더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실 보고용 기록 자료와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던 어떤 독자적인 방식의 기록과 아카이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의자로 예를 들자면 각자가 어떤 체험 주체이자 관찰자가 되는 역사 기술법과 좀 닮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꼈던 그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다채로운 어떤 생동한 현장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양한 시각들이 이제 산재에 있다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어떤 학생과 저랑 약간 실랑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말을 안 듣는 친구였고요. 보이지 않는 의자를 자기는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는 괜히 방황을 하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기 있는 저 의자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안 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가 여기 투명한 의자를 너가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거를 재라. 그 친구는 저거랑 똑같으니 저거를 재겠다. 전 이거를 재라. 이렇게 계속 실랑이를 하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못 이기는 척 여기 투명한 데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그래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또 투명한 걸 어떻게 기록할지에 대한 또 실랑이를 해야 됐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보고용 기록 자료에는 담기기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거는 저렇게 내부에 그 기록자가 있던 아니면 이거를 글로 써주시는 분이 계시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을 때 담아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랑은 별개로 그거는 장점이긴 하나 사실 예산과 시간이 제약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두 가지 이건 여러분께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보고용 기록 자료와 이런 독자적인 아카이빙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저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보고용 기록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TA 지원 사업에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공공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어떤 이 기록 자료가 갖고 있는 어떤 대표성을 띄울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된다면 저는 그 전자를 택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의 아카이빙은 선택일 수밖에 없고 어떤 의무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의 예산안에 프로그램 진행비로 쓸 것을 빼서 아카이빙으로 쓸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쓰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아카이빙이 우리의 그 프로그램 그 자체의 예산 투입의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나?를 판단을 해보시고 그것이 결정이 됐을 때 기획 단계에서 그 예산 산정과 그 다음의 단계를 진행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뭐 이것도 프로그램마다 다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그에 맞춰져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사족이지만 그리고 이렇게 여러 분들이 다 TA 분들이 아카이빙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 이것들이 한 군데 좀 모여질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도 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전시가 됐든 아니면 뭐 도서관 같은 형태가 됐든 이게 우리는 너무 많은 이 배포 자료들이 다 1년이 지나면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전시 기록 자료들 그런 것들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웹 기반으로 한 아카이빙들은 진짜 1년 지나면은 이거 링크를 말소할 수도 없고 사실 도메인 없어지면 계속 둥둥 떠다니는 상태로 있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 담아줄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으면 우리가 아카이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또 이렇게 그냥 되게 즐거운 수업이 아니라 정말 이 좀 지속 가능성을 띠면서 내게 저게 있다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네. 마무리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냥 막 받는 말 한두 마디만 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개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사실 거의 이제 동감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근데 이제 뭔가 아카이빙 자체가 약간 필수처럼 돼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다들 하니까 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어떤 부담을 느끼게 되기 쉬운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자율기획형 이번에 읽어보니까 아카이브 필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게 부담이 되지 않고 선택에 따라서 정말 비중은 정말 다를 수 있기도 하고 관점도 뭐 기록의 불안정성을 좀 실험해볼 수도 있고 완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뭐 SF 소설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보고서 자체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다양한 방법이 그냥 그걸 실행하지 않더라도 뭔가 프로젝트 워크숍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또 다른 통로로서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도구나 계기처럼 한번 환기 정도만 해도 저는 되게 좀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각 개인 TA나 이제 팀별로 그렇게 좀 새로운 시도나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재단 차원이나 이제 좀 뭐 조금 더 이제 상위 기관, 뭐 주최 기관 이런 곳에서 취해야 하고 또 서포트하고 이어 나가야 할 뭐 그 아카이빙에 대한
준비와 뭔가 그 관점과 기획이 따로 필요하다. 이게 좀 둘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담 없으면서 이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잘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런저런 거를 미숙하게나마 부딪혀 본 것들을 좀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었고 혹시나 또 이렇게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너무 좋죠. 오랜 시간 지나고 사실 오전부터 참여하신